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의 전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돌 루나의 연대기를 모아보자. 와, 축하 받으시고요. I love K-food. 美味创造生活。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뭐 했을까? 네, 오늘 팬미팅.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본에서의 음악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4월 8일에 발매한 스테이 소버는 정영화, 나머지 두 곡은 이종현의 자작곡인데 그중 화이트는 이종현과 정영화의 공동 작사곡이며 앨범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각 트랙별로 상징되는 색깔이 있다는 것인데요. 앨범 컨셉에 맞추어 화이트는 흰색, 스테이 소버는 보라색, 아이러니는 검정색으로 가사에 잘 드러났으며 타이틀곡 화이트는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빠른 템포의 곡으로 기존의 이종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강민혁은 이본 장동민과 함께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엄마가 보고 있다의 MC로 활약했는데요. 이 예능은 엄마가 자녀의 생활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MC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며 궁금했던 자녀의 하루를 이해하고 공감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한편 이종신은 강민혁과 동시간대 타 프로그램인 패션왕 비밀의 상자에 출연했는데 이는 SBS 펀2의 최정상 디자이너들과 셀러브리티가 한 팀을 이루어 매회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룩을 선보이는 한중 합작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현은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KBS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한시유 역으로 출연하였는데요. 이종현이 맡은 한시유 역은 인간이 하찮고 세상이 가짜는 거친 뱀파이어 소년으로 전학을 오자마자 희망고의 마왕으로 등극한 인물이며 극중에서 설현을 두고 여진구와 삼각 러브라인을 형성하며 브로맨스를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9월 14일 이전 앨범 캔스탑으로부터 무려 1년 7개월 만에 한국 정규 2집 투게더가 발매되었는데요. 그동안 개인 활동에 주력했던 CN블루의 완전체 활동인 만큼 앨범명인 투게더는 다 함께 즐기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전곡이 정영화와 이종현의 자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이틀곡 신데렐라는 정영화의 곡으로 음악방송 4주간 더쇼 2번, 쇼 챔피언 1번, 뮤직뱅크 2번의 1위 성적을 냈습니다. 9월 30일 일본 정규 4집 컬러즈가 발매되었는데 타이틀곡은 슈퍼노바로 정영화의 자작곡이며 전 곡이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앨범의 8번 트랙 데이지는 정영화와 공동 작업한 이정신의 첫 자작곡이기도 합니다. CN블루는 10월 2일 상해 콘서트를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 컴투게더가 시작되었는데 10월 24, 25일에는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으며 다음해 3월까지 투어를 이어갔고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한 달간 일본 아레나 투어 비어 슈퍼노바가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1일 정영화가 부산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으로부터 위촉표를 받고 2016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홍보활동에 나섰는데요.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아시아 대표 공연과 예술을 한류와 묶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국가적 대표 관광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페스티벌로 정영화의 경우 중국 내 한류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 출신의 아시아 대표 한류 스타이기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일 마마에서 CN블루는 콘서트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밴드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며 계속해서 밴드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15일 정영화와 선우정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작업된 곡 불꽃놀이와 입김이 교감이라는 디지털 싱글로 발매되었는데요. 발라드와 댄스팝의 색다른 듀엣 케미로 화제가 되었던 콜라보 프로젝트이며 발매 당일 선우정아와 함께 유희열의 스케치북에도 출연했습니다. 1월 21일 진행된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CN블루의 투게더는 음반 본상을, 정영화의 솔로 앨범 어느 멋진 날은 베스트 보컬 솔로상을 수상하며 그룹과 솔로 모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CN블루는 4월 4일 한국 미니 6집 블루밍을 발매했는데 타이틀곡은 이렇게 예뻤나로 정영화의 자작곡이며 타이틀을 포함한 세 곡은 정영화의 자작곡이고 이번 트랙은 이종현이 맡았으며 4번 트랙은 이정신의 한국 첫 자작곡이었습니다. 그동안 I'm Sorry, Can't Stop 등 주로 이별 노래로 활동해왔지만 미니 6집에서는 봄에 어울리는 밝은 분위기의 곡들이 담겨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단 3주간밖에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쇼 2번, 뮤직뱅크 2번, 쇼 챔피언 1번, M 카운트다운 1번으로 총 6번의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강민혁이 SBS 드라마 딴따라에 출연하였는데요. 딴따라는 벼랑 끝에서 만난 아나무인 매니저 신석호와 생초짜 밴드 딴따라의 꽃길 인생작 프로젝트를 그린 작품으로 그중 강민혁은 해리의 동생이자 딴따라 밴드의 보컬 조한을 역을 맡았으며 강민혁은 작품을 통해 SBS 연기대상에서 로맨틱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5월 10일을 발매한 10번째 싱글 퍼즐은 일본 메이저 데뷔 5주년 기념 싱글인데 타이틀곡 퍼즐은 퍼즐을 모티브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은 웨딩송으로 밴드 사운드에 신스팝을 크로스오버시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봄에 딱 맞는 밝고 행복한 정영화의 자작곡입니다. 큰 논란 없이 활동해온 CN블루에게도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6월 28일 정영화가 FNC의 유재석 영입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6월 30일 이종현 또한 동일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는 핸드폰, 자택 거주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사 결과 정영화는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이종현은 FNC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통화로 유재석 영입 정보를 얻었으며 소속사 고위 관계자인 지인 박모 씨와 이종현은 내부 정보 거래로 인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초범이고 자수한 것을 참고하여 벌금형에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이종현에 대하여 이러한 주식 매입이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후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하여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해명했지만 검찰 결과 이종현은 유재석 영입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FNC 주식 1만 1000주를 매수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 발표됐습니다. 벌금 2천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이종현이 7월 27일 일본에서 첫 번째 솔로 앨범 스파클링 나잇을 발매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앨범 발매 시기 및 콘서트 일정 등이 모두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갑자기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어렵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었으며 발매와 동시에 일본 오리콘 차트 중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얻었지만 논란의 여파로 국내 활동이나 공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부터 이정신은 TVN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에 출연했는데요.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는 우여곡절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깨닫고 가족과 우정,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20살 청춘들의 성장통을 그린 드라마로 지난 2011년 출판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 집필되었으며 극중 이정신은 하늘그룹의 손자이자 인기 싱어송라이터 강서우 역을 맡아 주인공 은하원에게 보여준 다정다감한 매력으로 사랑받았습니다. 10월 19일 발매된 5번째 1분 정규 앨범 유포리아는 앞서 싱글로 발매한 퍼즐을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곡 글로리 데이즈를 비롯해 5곡은 정영화, 4곡은 이종현, 8번 트랙인 Stay With Me는 이정신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7번째 미니앨범 7도 CN을 발매했는데 타이틀곡은 헷갈리게로 연애하기 전 애매한 남녀 간의 관계와 썸에 헷갈리는 감정을 표현한 팝록 장르의 곡입니다. 20일 발매와 동시에 아이튠즈 9개국 앨범 차트 정상 등극에 이어 21일 엔유에타의 뮤직비디오 차트와 아이치의 한국 음악 차트, 쿠고우 한국 음원 차트와 같은 중어권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 10일 일본에서 정영화 자작곡 서머넬즈, 이종현 자작곡 What's So Perfect 등이 수록된 11번째 싱글 쉐이크를 발매했는데 이는 리더 정영화의 자작곡으로 초여름의 무더위를 날릴 상쾌한 곡이며 밴드 사운드에 신스팝을 가미해 곡의 제목처럼 몸을 흔들고 싶어지는 경쾌한 댄스곡인데요. 발매 당일 오리콘 차트 5위에 달성하며 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싱글 출시 기념으로 일본에서 아레나 투어 CN블루 스프링 라이브 2017 쉐이크 쉐이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17, 18일 도쿄, 6월 17, 18일 나고야, 6월 21일, 22일 오사카에서 공연했으며 22일 오사카 공연에서는 정영화 생일 기념으로 팬들과 생일 파티도 하고 그날 세트리스트에 없던 곡들로만 1시간 추가 공연을 진행하며 210분 동안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정영화는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2017 홍콩 한류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는데요. 2017 한류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주최하는 K-팝과 우리나라 소비재 홍보를 융합한 수출 마케팅 행사이며 정영화는 홍보대사로서 개막식 특별 공연 및 기업 부스 방문 등에 참여했습니다. CN블루는 일본 라이브 투어를 진행하면서 미니 7집 앨범 기념으로 CN블루 라이브 비트윈 어스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6월 3, 4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7월 1일 싱가포르, 8일 마닐라, 15일 자카르타, 8월 13일 방콕, 19, 20일 홍콩, 9월 30일 타이페이 총 7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공연에서 이틀 동안 7천여 명의 관객과 함께했으며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그에 화답하듯 세트리스트 23곡 외에 다른 곡들로만 1시간 추가 공연을 하여 총 180분 동안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20대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던 리더 정영화는 서울 공연 마지막 멘트를 통해 젊음에 대한 마음가짐은 평생 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마지막 노래로 Young Forever를 불렀습니다. 7월 19일 정영화는 정규 1집 어느 멋진 날 이후 2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솔로 앨범인 두 디스터브를 발매했는데요. 타이틀곡은 래퍼 로코가 피처링한 여자해인데 이 곡은 한눈에 반한 이상형을 발견하고 직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곡을 통해 악기를 내려놓고 댄스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앨범 내 딥하우스, 발라드, 레트로 R&B 발라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자작곡을 담으면서 솔로 정영화로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후 8월 9일 일본에서도 두 번째 솔로 앨범 서머콜링을 발매하였는데요. 일본 최대 음반 집계 사이트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 주요 음악 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보였으며 8월 22일부터 일본 4개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라이브 투어 정영화 재팬 콘서트 2017 서머콜링을 진행했습니다. 정영화는 일본 솔로 콘서트를 통해 총 4만 5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일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 활동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정영화는 중국 영화 미스터 셰프로 첫 스크린 데뷔를 했으며 이는 천재 셰프와 동네 식당의 숨은 고수가 만나 1위 자리를 놓고 펼치는 불꽃 대결을 그린 작품으로 정영화는 프랑스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천재 셰프 안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약 200억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국내에서도 가볍게 보기 좋다는 평이 대부분이며 정영화의 연기 역시 안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영화는 JTBC 드라마 더 패키지에서 남자 주인공 산마루 역을 맡아 이연희와 호흡을 맞추었고 시청률은 1% 후반대로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멤버 이종현은 가상 부부로 활약했던 공승연과 재회한 작품 넷플릭스의 마이 올리 러브송의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2017년 한국 회원들의 시간을 사로잡은 정주행 타이틀 1위를 올랐으며 여기서 이종현은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지만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한없이 자상한 온달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또한 KBS2 월화 드라마 란제리 소녀시대에서 무뚝뚝하지만 속은 깊은 츤데레 매력의 약방 오빠 주영춘 역을 맡았는데
이종현은 여기서 사투리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방송 후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기도 했으며 시청률 4.3%로 동시간대 시청률 꼴찌를 기록했고 계속 4%대를 유지하면서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멤버 강민혁은 MBC 드라마 병원선에서 막힘없고 꼬임없는 따뜻한 영혼을 가진 내과의사 곽현역을 맡았으며 인기 배우 하지원과의 호흡으로 첫 방송에 동시간대 1위, TV 화제성 1위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2018년에도 연기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CN블루 멤버 이정씨는 OCN 드라마 애간장에서 주연인 신우 역을 맡았는데 웹툰 애간장을 원작으로 하였고 어설픈 그 시절 첫사랑과의 과거를 바꾸고픈 현재의 내가 10년 전 나를 만나 삼각관계에 빠져버린 타임슬립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인데요.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 높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잔잔하고 따뜻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매니아층에게 어필했고 배우들의 연기 또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월 16일 CN블루는 8주년을 기념으로 단체 팬미팅을 열어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CN블루와 팬클럽은 8주년 팬미팅을 기념으로 쌀 110kg과 연탄 1080장을 기부하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활발한 활동도 잠시 정용화가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제대로 된 면접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을 했다는 부정입학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정용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MC로 출연 중이던 토크문에서 자진하차하고 정용화 단독 콘서트 룸 621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용화가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 부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논란 역시 불거졌지만 1월 19일 소속사 FNC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군대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이 사건은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후 해당 교수는 징역형을 받았으며 정용화는 군복무 중 7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민혁은 2월 28일 개봉한 영화 궁합을 통해 스크린 데뷔를 했는데요. 궁합은 사람의 사주팔자로 궁합을 보는 서도윤이 송화옹주의 부마의 궁합을 보게 되면서 부마를 찾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았고 여기서 강민혁은 모든 여성을 사랑하는 경국지색 절세미남 강희 역을 맡았으며 반전 매력을 위해 등 근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고 가볍게 보기 좋다는 사람들의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전개가 너무 뚝뚝 끊겨 아쉽다, 유치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처음 개봉 당시 화제성을 보이며 박스오피스 1위를 하였지만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여 흥행에 있어서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3월 5일 리더 겸 맏형인 정용화가 첫 번째로 군입대를 하는데요. 군입대 전 마지막 팬미팅 스테이 621을 통해서 3월 2, 3일 이틀간 팬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수익은 전액 기부하였으며 정용화는 특공대를 지원하여 모든 훈련을 열애 없이 열심히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종현이 OCN 드라마 그 남자 오수에서 주인공 오수 역을 맡았고 이 드라마는 이종현의 첫 주연작이기도 한데요. 그 남자 오수는 연애감 없는 현대판 큐피트 남자 오수와 연애 허당녀 유리의 둘만 모르는 확실한 썸 로맨스 드라마이며 시청률은 0%대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7월 31일 막내 라인 강민혁과 이정신이 동반 입대를 했으며 8월 7일 이종현이 마지막으로 입대하면서 CN블루는 군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도 큰 논란이 없던 이종현에게 많은 대중의 비난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정준영이 단체방을 만들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돌려본 일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인 3월 12일 정준영 단톡방에 남자 가수들이 더 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의 알파벳 이니셜이 공개되었고 그중 LC가 이종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다음날 FNC는 정준영과 친분만 있을 뿐 단톡방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 발표했는데 14일 SBS 뉴스에서 단톡방 멤버에 이종현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과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고 대화 내용에는 마치 여자를 물건처럼 대하는 듯한 발언과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종현은 정준영의 불법 성관계 영상을 받아서 보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이종현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및 소개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결국 FNC는 처음 입장과 다르게 이종현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영상을 본 것이 사실이며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이 맞다고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처음 입장에 대해서는 이종현이 오래전에 단체 톡방을 나갔기 때문에 4, 5년 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종현의 기억에 의존한 주장을 바탕으로 입장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잘못을 감싸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고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이종현은 소속사를 통해 사과와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분노한 DC인사이드 CN블루 갤러리 회원들은 1차로 이종현 퇴출 요구 성명서를 공개했고 퇴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CN블루를 보이콧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종현은 같은 소속사 FT 아일랜드 멤버 최종원과는 다르게 탈퇴는 하지 않으며 많은 팬들과 대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종현은 불법 촬영 공유 사건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8월 28일 군 복무 중이던 이종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터넷 방송인 박민정에게 성희롱 DM을 보냈는데 박민정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CN블루 이거 진짠가? 와 같은 글과 함께 이종현이 DM 온 내용을 캡처해서 올렸고 그 내용에는 뱃살 너무 귀여우세요 와 같은 성적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이종현은 다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 이후 자숙하겠다는 말과 달리 또다시 성적 발언을 한 이종현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등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8월 28일 이종현은 팬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CN블루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군대를 간 정영화가 11월 3일 만기 전역을 했고 정영화는 전역하자마자 12월 솔로 콘서트 및 아시아 투어 스틸 622를 개최하면서 바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서울 공연에서 양일간 8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하였으며 팬들은 떼창을 하고 기립을 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고 정영화는 군 제대 후 첫 콘서트인 만큼 많이 떨렸다며 2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또한 정영화는 팬들에게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며 평생 팬들의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12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방콕, 타이베이, 마닐라 4개의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3월 4일 강민혁과 이정신은 말년 휴가를 보내고 코로나로 인해 3월 19일 미복귀 제대를 하였고 둘은 19일 V앱을 통해 팬들과 전역 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용화는 2017년 무한도전 웨딩싱어즈 특집에서 함께 축가를 불렀던 멤버들 이준, 윤두준, 황광희와 함께 정용화 화답 프로젝트 볼륨 1 너, 나, 우리를 발매했는데요. 무한도전 웨딩싱어즈 특집에서 웨딩보이즈라는 팀을 결성했던 모든 멤버들이 전역 후 곡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재결합에 반가워하였으며 정용화는 랜선 축가를 부르는 기분으로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저희 CN블루가 보이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어느덧 데뷔 11주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CN블루는 3인 체제로 FNC와 전원 재계약을 했는데요. FNC는 지난 10년간 왕성하게 활동해온 CN블루가 앞으로 3인조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올해 안에 완전체 새 앨범 출시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정용화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팬덤 보이스에게 재계약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정용화는 글을 통해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 CN블루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N블루가 TVN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마 CN블루 비밀여행이라는 단독 리얼리티를 진행했는데요. 총 2부작으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멤버들이 2박 3일 동안 솔직 담백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야기이며 시민들이 그들을 알아볼 경우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콘셉트로 재미를 주었습니다. 11월 17일 3인조 개편 이후 처음으로 8번째 미니앨범 리코드를 발매했는데요. 3년 8개월 만의 컴백으로 앨범명의 의미는 팀명인 코드네임 블루를 다시 정의한다는 뜻이며 타이틀곡은 정영화의 자작곡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난 이의 빈자리 속에서 남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이의 복잡한 감정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 10개 지역 아이튠즈 전체 앨범 차트 1위, 미국, 호주, 일본 등 총 15개 지역 아이튠즈 팝 앨범 차트에서도 톱5에 오르며 여전히 가수로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수로서 연기자로서 많은 활약과 성과를 보이며 밴드계의 역사를 쓴 CN블루.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팬들을 위해 극복해나가는 모습으로 여전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3인 체제로 활동하게 되는 CN블루가 좋은 노래, 좋은 연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저희 루나 열전도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In that